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장세가 테마별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각 테마별로 길목을 지킬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바이오주가 이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것이 지난 9월 26일이죠. 메지온이 미국 심장협회 주간 학회 초청 소식의 강세를 가장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HLB가 29일이죠. 9월 지난달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실험 3상을 통해 약효가 입증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HLB가 또 강하게 또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10월 1일이죠. 신라젠이에요. 패스아백의 선행요법으로 사용한 임상 1상 결과 간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4일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죠. 블랙롤이 지분을 뭐 한 5만 주 정도 늘리면서 5만 주 아니라 3만 주네요. 3만 주 정도 늘리면서 또 상승세를 또 이어갔고 계속적으로 바이오주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난 9월 24일날 임상 3상 연기가 했던 헬릭 스미스마저 7일날 자체 임상 성공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등 전체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코롱생명과학도 인버사에 막힌 위탁 생산 산업을 다시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죠. 네이처셀이죠. 미국 FDA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제 RK 오스템의 1- 이상 임상 실험을 완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네이처셀이 강한 또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길목을 지키기 위한 조정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한올바이오, 아마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한올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상당히 차트 완성도가 높았는데 오늘 악재가 나왔죠. 이제 아침 일찍 나온 것이 바로 요 밑에 부분 있는 내용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생산 의약품의 안정성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28일 한올바이오파마는 일부 제품의 장기 보관 검체의 안정성 시험 자료 문제로 지난 24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악재로 인해서 아침부터 낮게 출발했죠. 근데 이제 오후에 들어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어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45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가 증가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올 3분기 실적이 좋아진 것이 이제 단계별 기술 수출했던 것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실제 한올 바이오파마의 매출은 의약품 판매 245억, 그리고 기술료 수입 34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기술료 수입은 이제 매출 원가가 전혀 없으니까는 상당히 크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악재가 하면서 주가는 오늘 낙폭을 크게 축소를 했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 그죠? 아침에 밑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거래량도 170만 주. 상당히 많죠, 그죠? 장중 한때 오전에 12% 넘게 29,450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낙폭을 크게 축소했어요. 한 1,300원, 한 3.8% 빠진 32,250원. 자, 그러면 오늘 거래량, 최근 들어서 연중 가장 많은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터졌나를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3분봉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3분봉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악재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보인다? 비싸 보인다. 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대량 거래가 바닥권에서 실리고 1차 상승하고 그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일단은 1차적인 저점은 하긴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올바이오파마 오늘은 긍정적인 저점을 확인한 그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적인 사항도 그렇죠?
이 외국인들이 9만 5천 주를 사주고 개인이 8만 8천 주. 최근 흐름 보면, 그러니까 어제 끝까지 모습 잘 만들어 놨어요. 저 거래량도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게 된다? 거래가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주가 변동폭도 작아야 된다 해서 상당히 모습을 만들어 놓고 오늘 확 치고 나간 그런 자리인데, 그렇죠? 예, 경찰 조사건에 의해서 오히려 아침부터 낮게 출발했지만은 3분기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한올 바이오 파마가요. 이 안구 건조증, 여기 제목 보이죠? 치료제 임상 상상 결과 발표 임박이라고 나왔습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제 HL036의 임상 상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가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 안구 건조증이요, 경쟁력이 있답니다. 이 HL036의 경쟁 제품인 자일드라의 지난 5월 노바티스에 6조 원에 인수될 정도로 안구 건조증 치료제는 시장에서 각광받는 품목이다라는 내용이 있죠. 12월 달에 탑라인이 발표되고 내년 1분기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한다랍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로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고 최근 조정도 잘 받아서 오늘 이 재료 갖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덜커덕 악재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이 상승할 때 매수했던 물량들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서 또 새로운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 이제는요 이 저점 오늘 저점이 29,450원을 손절가로 정하고 그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나름대로의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매도하게 됐지만 일단은 주가가 반대로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일 때 손절가는 오늘 저가 수준으로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내지 오히려 내일도 마이너스 거인이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이 조금 이제 공지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제 방송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또 제 방송을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 끝나고 구독하기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죠. 이제 비메모리 분야는 크게 저거죠.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달에 133조, 그래서 세계 1위로 비메모리 분야로 올라서겠다라는 투자 발표를 했었고, 또 지난 7월 달에는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있죠. 거기에 따른 이제 이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국산화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주가 상승했고, 또 최근에 10월 달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했던 것이 SF 반도체, SN, STEC, 그리고 이제 네페스,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언급했던 것이 침스 엔비디어죠.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INC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NC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는 조금 부담되니까는 칩스 엔비디어로 들어가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것은 네페스라 했어요. 한번 네페스 보죠. 예, 네페스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부품 그리고 재료 및 화학 제품 제조업체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묶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FOWLP 기술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등 패키지 분야를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이 네페스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삼성전자가 133조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를 한다 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간 종목이 중에 하나가 바로 네페스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도체 분야, 특히 비메모리 분야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된다면 네페스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지난주서부터 넷패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 옆으로 살짝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국내 반도체 산업 기반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 국내 단독 공급자로 급선장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넷패스라는 얘기예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나왔고요. 2분기에는 154억 나왔습니다. 3분기 아직 숫자 발표 안 했죠. 이거는 예정입니다. 예정이 233억 예정하고 있죠. 작년에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218억인데 그죠? 3분기만 그만 넘죠. 실적은 크게 좋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이는데 선도주라 할 수 있는 넷패스가 못 가서 혹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뭐 작년 실적보다는 훨씬 좋아지니까요. 그죠? 여기서 233억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적어서 뭐 200억 나온다 해도 2분기보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은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일단 넷패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넷패스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오늘 장중에 조금 낙폭을 키웠다가 그렇죠? 한 2.9% 거의 3% 29,700원 3만원이 깨졌다가 그래도 3만원은 회복시켜주면서 마이너스 300원 33,300원으로 마감됐죠. 거래량도 소폭 증가했어요. 10만 주 정도. 자, 이게 자꾸 옆으로 늘어나는데 한번 치고 갈 땐 됐어요. 지금 2평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지선이죠. 지난 9월과 10월 초순 이 고점, 그죠? 고점을 밟아주고 있죠. 지지해주고 있죠. 이동평균선 다 결집되어 있죠. 그리고 어제도 거래도 감소해서 오늘 좀 한번 치지 않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데도 오히려 그렇죠? 덜커덕하고 마이너스. 자꾸 이게 늘어지면 안 좋아요. 그죠? 한번 치고 나갈 때는 거의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관심 있게 넷패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오늘 10만 주 사면서 수급이 조금 꼬이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물량에 비하면은 그렇죠? 많지 않죠? 최근에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뭐 할 때도 보면은 뭐 개인들 매수한 게 이게 10월 침날서부터 보이는 게 부분이니까요. 11만 주, 19만 주, 30만 주, 32만 주, 37, 47이죠? 47에서 23만 주 빼면은 23만 주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31만 주,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나쁘지는 않다. 수급적으로. 비록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지만은 최근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악영향은 아니다 해서 넷패스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스마트폰은 최근에 이 5G 스마트폰 상용화가 국내에 이제 4월달에 실시가 되면서 계속 확대 추세예요. 여기다가 이제 폴더블 폰도 시장의 인기가 상당히 크죠. 지금 5G 스마트폰이 올해 뭐 한 2,200만 대인데 내년 1억 9천만 대에서 뭐 한 7.5배. 많이 보는 데는 올해 뭐 한 1,000 몇백만 대에서 내년에 2억 5천만 대까지 보는 데 있어요. 여기에 따른 수혜가 크다는 얘기죠. 특히 이 5G는 4G 때보다 부품이 단가가 조금 더 비싸고, 그죠? 그리고 들어가는 양이 더 많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따른 수혜, 여기 나오네요. 5G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는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평균 판매 단가는 상승을 한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고스란히 있다서 최근에 아주 강하게 뭐 KH바텍 같은 경우가 뭐 최근 장을 주도했다가 오늘 순환매가 2차 전지 쪽으로 가면서 오늘 꺾였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대덕전자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 KH바텍, 세경하이테크,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오늘 코리아 서키트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삼성전지가 메인 기판을 같이 삼성전기하고 코리아 서키트가 생산을 하는데 삼성전기가 이 메인 기판, 스마트폰의 메인 기판을 생산은 축소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리아 서키트가 움직였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한번 크게 움직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BH,
경영선 인쇄 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거죠. 인터프렉스, 하이비스트, LMS, 이동 첨단세. 그 중에 조금 크게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우리는 좀 덜 움직이는 종목, 대덕전자, 그렇죠? 대덕전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또 배당도 주당 300원씩 주고, 단순히 지난주에 악재가 자사주 매각 176만 주 나오면서 최근에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올라갈 때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죠. 그렇죠?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자, 오늘 한 100원 하락했네요. 근데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네요. 그렇죠? 뭐 오늘 마이너스 100원은 전일 4% 뜬 거에 따른 그런 조정으로 보고, 또 2차 전지로 매기가 쏠리면서 조금 탄력이 약화될 수는 있는데, 수급적으로 20만 주, 그쵸?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이 자사주 매각 176만 주 매각 내기 나올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쵸? 자, 이날이 언제입니까? 10월 14일, 그쵸? 이날이죠? 장중에 한때 1050원까지 만원을 위협했던 그런 주가가, 그쵸? 그때도 외국인들이 샀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8만 주, 어제도 한 9만 8천 주인데, 어제 뭐 9만 1천 주 판 거는 기관들이 됐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죠? 일단은 모습,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하락은 멈춰줘야 돼요. 더 크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번 분봉상으로 볼까요? 이제 거래가 어저께 많이 됐는데, 그죠? 뭐 요 정도 가격대, 뭐 1,8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면, 내일은 한번,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대덕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도 지속적인 홀딩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저점 1050원은 깨지 않는 한은 끌고 가도 됩니다. 아니면 뭐 크게 올라가서 파시던지. 근데 뭐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800원 정도 수준에서 고선을 지지해주는 여부를 보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이 저희들이 OLED 쪽이죠. OLED 쪽에서는 뭐 장비주하고 부품주 있는데, 장비보다는 소재 업체가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덕산 내로서 뭐 한소케미칼 우리가 이제 8만원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10만원 육박하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렇죠?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늘 좀 크게 빠지는 모습. 덕산 네오룩스가 오히려 좋은 모습인데, 한번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아몰레드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요번에 탕정에 OLED 13조 투자했죠. 최근에 중국에서도 15조, 한 달 동안에 발표한 것이 OLED 쪽에 한 게 15조.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 규모 크죠. 지난 2016년하고 17년에 소형 OLED 투자할 때가 한 15조 투자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올라간 것이 거의 100%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꺾일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내용은 좀 그런 겁니다. 뭐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6세대 OLED 생산 라인 확대, 아까 말했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발표한 것이 15조. 그렇죠? 그리고 국내 아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투자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하량도 상승 기대.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 OLED보다 소재가 3배 많은 퀀텀당 OLED 가동과 중저가 스마트폰의 플렉시블 OLED 탑재 증가로 바로 이 화학 제품의 소재가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점, 연중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매기가 또 스마트폰 쪽으로 쏠리면서, 그쵸? 지난 9월 24일 13조 투자한다는 얘기한 윗꼬리를 돌파를 해놓고, 그쵸? 이 선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살짝 깨주는 모습이에요. 한번 수급상 볼까요? 예, 오늘 개인들이 어제는 12,000주 샀고 오늘은 46,000주, 외국인이 소폭 팔았는데 글쎄 뭐 큰 의미는 없죠. 12,000주나 46,000주나, 그쵸? 일단 여기서 하락이 멈춰주는, 만약에 내일까지도 거래가 어저께가 26만 주고 오늘이 29만 주에 증가했죠. 내일도 증가하면서 주가가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뭐 어제나 그제처럼
어제나 오늘처럼 2%대 빠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하방 경직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뭐 밑골이 다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밑골이 뭐 달아주고 23,000원 정도만 회복시켜준다면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번 움직일 건 같은데 참 최근 장이 흐름이 좀 올라가면은 조정을 두들겨 맞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또 이제 스마트폰이죠. 대덕전자 그렇죠? 말씀드렸죠. 대덕전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뛰는 통신 장비주 증권가 내년이 더 좋다라는 주제예요. 자, 5G 올해 가장 많이 떴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도권을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오늘은 2차 전기에 뺏기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받았는데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내년에 나빠진다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겠지만은 올해는 국내 상용화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크게 떴는데 내년은 해외 발이 때문에 주가 실적이 더 좋아진다래요. 그러면은 좀 많이 뜬 거에 따른 그냥 조정이고 내년서부터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분기 지지부진했던 통신장비주 3분기 들어 껑충 내년 5G 투자 바라보고 기대감 상승 해외 매출 큰 종목 주목해서 나왔죠. 통신장비주의 영업이익은 대개 지난해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란 전망이에요. 일례로 KMW는 지난해만 해도 연간 262억의 영업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2천억 넘게 영업이익을 내고 내년에는 2,700억의 영업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오히려 조금 주가가 약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이 기술 수출했죠. 또 중국도 다음 달부터 5G랑 상용화를 한다 그랬죠.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500만 명 예약자를 받았는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60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계속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술 수출이 나요.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거기에다 이제 관련주들은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는 RF, HS를 말씀드렸죠. 무선통신 및 방위 사업에 쓰이는 지략 관련 트랜지스터와 지략 관련 전력 증폭기 생산 업체다 해서 5G 수혜 그리고 이제 화해 매출 비중이 좀 크고요. 2019년 4월 한국이 최초 5G 시대 개막과 함께 전 세계 5G 본격화에 따른 결정적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근데 5G, 여기 RFHC가 3분기 매출이 오늘 실적 발표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9% 매출액은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오히려, 소폭이나마 흑자로, 그러니까 영업이익 크게 감소하는 거는 다 전망을 했는데, 적자로 전환됐어요, 사업. 그래서 주가가 한번 덜커덕 하고 주저앉은 모습이죠.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비 7.5% 감소한 266억. 그쵸? 그러면 3분기보다 좋아져요. 영업이익은 25.4% 전년 동기비에서 줄지만은 55억. 그러면 4억 적자에서 50억. 전분기 되면 좋아지죠. 내년과 2021년 매출액은 2,800억, 4,700억. 그죠? 152%, 66%.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까? 단순히 그동안 좀 상승하고 시장 흐름이 좀 다른 테마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데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RFHI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저께 지난 금요일날 좀 하락이 조금 좀 아픕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거의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하락파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뇨. 단순히 이제 본격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 최근 역사적인 고점인 이 48,600원을 언제 돌파하느냐가 좀 시간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런 차원이지 뭐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5G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9월 하순서부터인데
이 5G에서 항상 말씀드릴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그만큼 가격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만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뭐 계속 갖고 계신 분들 많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빠질 만큼 빠졌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는 있다. 어제 빠진 것이 조금 타격이고, 이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음봉이 치고 나갈 자리인데 오히려 음봉이 발생했어요. 한 5% 넘게 빠졌었죠. 그리고 21선을 한번 뚫어줬다가 이게 지지해서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빠졌다가 이제 21선을 맞고 빠지는 형국. 그러니까 조정은 조금 기간 조정은 좀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데, 가격 조정상으로는 뭐 빠질 만큼 좀 빠지지 않았나요? 그런 판단이면서 조금 힘이 들지만은 조금 더 그래도 참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위에서 파신 분들은 뭐 괜찮지만은 밑에서 지금 아직 못 팔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어차피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또 내후년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롬인데, 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뭐 크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순환매 양상이죠. 3분기 실적 엄청 안 좋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선침해 차원에서 한 30%만, 어차피 이 최근에 실적 부진, 그리고 E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 건으로 지금 온통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래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거다. 가격대만 보고 일단 선침해 30% 사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있어. 뭐 전기차겠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잘 팔린다더니, 아니면은 이 다른 이유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크게 들면은 그때 나머지 물량 채워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이제 목표가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케미칼 나름대로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제 낙폭에 대한 반등, 또 순환매 양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은 일부 물량 축소. 근데 뭐 30%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부 축소하고 좀 밀리면 다시 대사는 그러한 관점. 에코프로 BM 한번 차트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에코프로 BM. 오늘 뭐 4,000원, 그쵸? 8% 떴습니다. 52,300원. 최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음봉이 나와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텐데, 그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도 증가하고, 그쵸? 수급적으로도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쌍권이 매수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바닥, 실적 발표할 전이 완전히 바닥을 찍은 거예요, 주가상으로는. 그래서 뭐 더 크게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홀딩하고, 좀 물량 많으신 분들은 요번에 뭐 5만 한 5,000원 내외 올라오면은 뭐 30%나 50% 팔았다가 다시 5만 원대 초반에 내려오면은 다시 대사는 그러한 매매 스킬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오늘 지금 테마별로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는데, 예, 뭐 에코프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면 이제 줄여줘야 되는 거고, 먼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일부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